네, 보시나요, 혹시? 네, 잘 보입니다. 그럼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시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DHCP인데, 이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공부한 주제로 웹 개발보다는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 조금 더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및 기본 원리인데, DHCP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가벼운 지식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 혹은 장치는 통신을 위해서 IP 주소, 즉 식별자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IP 주소와 같은 식별자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되고요. 또 이 중요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원래는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워 넣어야 하는 빈칸이 조금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IP도 알아야 하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라든가 DNS 등등 이런 것들을 혼자서 수동으로 다 채워 넣기엔 굉장히 어렵고 귀찮고 복잡합니다. 생각을 해 보니 평소에 살면서 새로운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휴대폰을 샀을 때 직접 IP 주소를 지정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HCP 덕분입니다. 이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라는 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인데 네트워크 장치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활동해 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즉 규칙입니다. 기기에 이제 유선 케이블을 꽂거나 혹은 와이파이를 이용해 무선으로 연결을 할 때 각자의 기기에는 동적으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등 복잡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 DHCP 서버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공유기는 보통 이 DHCP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들에게는 DH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DHCP 클라이언트란 DHCP 서버에게 IP 주소를 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또 DHCP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기에 DHCP 서버가 존재하고 직접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노트북 등에 DHCP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합니다. DHCP 작동 원리입니다. DHCP 서버는 이 DHCP 클라이언트에게 IP 주소를 영구적으로 주는 걸까요? 정답은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DHCP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IP 주소를 영구적으로 할당해 주는데 이렇게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리스라고 합니다. DHCP로 IP 주소 임대를 요청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메시지 교환 과정을 통해 IP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DHCP Discover, Offer, Request, 그리고 ACK입니다. DHCP Discover인데요. 이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기기를 공유기에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접속을 했을 때 DHCP 클라이언트는 이 DHCP 서버를 찾고 자신이 클라이언트임을 알리며 IP 주소를 요청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의 형태로 DHCP 디스커버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이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치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 디스커버 패킷에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DHCP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IP 주소가 필요하다고 이 IP 주소가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다음은 DHCP 어퍼입니다. 어퍼는 제한이죠. 이 DHCP 서버에서 DHCP 클라이언트가 보낸 디스커버 패킷을 수신받고 자신은 다음과 같은 맥 어드레스를 가진 통신 장치의 DHCP 서버인데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이러한 IP를 임대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이 담긴 메시지를 어, DHCP 오퍼 패킷에 담아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기기들이 이 DHCP 서버에서 IP를 임대해 갈 때 서버가 누가 어떤 IP를 빌려갔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DHCP 리퀘스트입니다. 이는 다시 DHCP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가 보낸 어퍼 패킷을 수신받고 이 IP가 마음에 든다. 이 IP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IP 주소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DHCP 리퀘스트 패킷에 담아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DHCP ACK입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 보내주는 과정으로 DHCP 서버에서 리퀘스트 패킷을 수신받은 후에 서버가 해당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 후에 ACK 패킷, Acknowledgement 패킷을 DHCP 클라이언트만을 타깃으로 한 유니캐스트로 전송을 합니다. 위쪽에 살짝 써놨는데 유니캐스트란 특정 IP를 가진 디바이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1대1 통신입니다. 이 ACK 패킷에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IP 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 보였던 이 그림, 이 빈칸들을 DHCP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워주게 되고 이렇게 오른쪽에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다음으로 이제 IP 주소를 빌렸으면 반납을 해야죠. 앞서 말했듯 이제 영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임대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IP 주소는 이제 DHCP 주소 풀로 반환이 되고요. 이 IP 주소 임대 기간의 만료 전후에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 리뉴얼과 리스 릴리스입니다. 리뉴얼, 갱신.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IP 주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 IP 주소를 반환한 후에 다시 임대를 받으면 이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을 해서 비효율적이겠죠. 리스 릴리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이 없도록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서버에게 기간 갱신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은 임대 기간이 50% 지났을 때와 87.5% 지났을 때 총 두 차례 시도하게 됩니다. 리뉴얼 동작인데요. 이는 4단계가 아니라 2단계만 거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임대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DHCP 리퀘스트 과정을 거치고요. 는 클라이언트에서 DHCP 서버에게 갱신을 요청하는 리퀘스트 패킷을 유니캐스트 형태로 보냅니다. 그렇게 수신받은 리퀘스트 패킷을 수신받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갱신에 대한 정보가 담긴 ACK 패킷을 유니캐스트로 보내주는 과정을 통해 리뉴얼이 됩니다. 다음은 릴리스입니다. 릴리스. 임대 기간이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필요 없을 때, 기간 만료 시에 그냥 해당 주소를 DHCP 서버에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공격과 보안입니다.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취약점 발생 원인으로는 아래에 볼 수 있듯 DHCP가 보내는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과 DHCP는 정보를 받을 때 인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프로토콜에 암호화 메커니즘과 인증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인을 통해 DHCP 스푸핑이 발생 가능합니다. DHCP 스푸핑이란 네트워크 공격의 일종으로 스푸핑은 속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HCP 프로토콜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인증 기능이 없으므로 클라이언트는 전송한 DHCP 리퀘스트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DHCP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공격자는 신원을 숨겨서 정상 시스템인 것처럼 속인 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DHCP 스푸핑 공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DHCP 스타베이션입니다.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DHCP 서버에게 IP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HCP 서버는 이에 응답하며 IP 주소를 계속 공격자의 클라이언트에 임대를 해주는데
이때 DHCP 서버가 가진 IP 주소는 유한하므로 모든 IP 주소를 소진하게 되면 정상적인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DHCP 기하 공격을 통해 공격자가 DHCP 하이제킹 공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DHCP 하이제킹이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는 IP를 할당받기 위해 DHCP 서버를 찾는데 이때 DHCP 클라이언트는 가장 빨리 반응하는 서버와 연결하게 되고 공격자가 DHCP 서버보다 먼저 응답에 반응해 DHCP 어퍼 패킷으로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뒤늦게 온 DHCP 서버에서 보낸 어퍼 패킷을 무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DHCP 서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공격자의 서버죠. DHCP 하이제킹을 통해 공격자가 DHCP 중간자 공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DHCP 중간자 공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자가 사설 DHCP 서버를 설치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IP를 할당을 합니다. 이러한 사설 DHCP 서버는 이 IP를 부여할 때 DNS 게이트웨이 등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공격자가 관리하는 라우터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공격자가 클라이언트의 중요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DHCP 중간자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이 있으면 대응책도 있어야겠죠. DHCP 하이제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DHCP 스푸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누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누핑이란 엿보다라는 뜻으로 네트워크에서 DHCP 트래픽을 미리 엿보고 모니터링하고 허용한 DHCP 서버로부터의 트래픽만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엿보다라는 뜻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방금 전에 저처럼 공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스푸핑과 혼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공격들에 대한 대응으로 DHCP 스타베이션에 대한 대응은 동적 할당된 IP 주소의 사용 기간을 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DHCP 중간자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이제 82 옵션 DHCP 메시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이 DHCP 서버만이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제한하는 옵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자 한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 저는 일단 들으면서 이 할당의 시점이 언젠가가 좀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트북을 켰을 때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이 아니고 어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이제 IP를 할당을 받는 건가요? 어, 직접 아마 그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야 공유기 안에 있는 서버와의 응답을 통해서 할당을 받게 될 겁니다.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IP 주소를 할당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로는 임대 기간이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임대 기간 동안에는 계속 같은 기기에는 같은 IP 주소를 네. 주게 되는 거고 50% 87.5% 때 그거를 리뉴얼을 하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 네.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릴리스를 통해서 IP 주소를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음, 리뉴얼과 릴리스를 어디서 진행할 수 있죠? 저희 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나요? 어, 이게 아마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저도 이쪽에서 좀 정확하지 않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서 자동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따로 음, 존재한다기.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작은 서버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서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VS 코드랑 연결을 하려면 그 서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이게 전원을 껐다 킬 때마다 새로운 IP를 할당을 받다 보니까 매번 계속 IF 컴픽으로 IP 주소를 알아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번거로워서 저는 도메인을 부여하고 도메인으로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DNS에서 IP를 찾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정적으로 IP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IP를 발급해 줄 때 이제 중복되지 않는 IP를 발급해 주신다 했는데 네. 혹시 그 클라이언트에 발급되는 IP의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그 기준 말씀이신가요? 네, 그 IP마다 발급되는 뭐 특별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아, 네,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전부 같은 IP를 할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음, 아, 기준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아, 이제 다른 분은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임대 기간 중간에 만약에 IP 주소를 바꾸고 싶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할당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할당된 IP를 써야 되는지. 아, 임대 기간 동안에는 할당받은 IP를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어, 릴리스에는 따로 이렇게 메시지 교환 과정이 없어서 네. 하고 있는 IP를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릴리스할 수는 있어도 임대 기간 중에 릴리스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 와이파이 연결이나 혹은 무선 연결을 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그럼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DHCP 방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스누핑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누핑이, 그 스푸핑 말씀이신가요, 혹시? 스누핑. 그 방어 방법에서요. 아, 음,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 방어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스누핑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방어 방법은 주로 스누핑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두 가지도 자주 쓰이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어,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된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사용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음, 설명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이제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딱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스누핑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것들이 있어서 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문력이 아니라 대답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